안녕하세요. 카피라이프 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조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친구에게나 동생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있고요.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왜 조언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까요? 자, 조언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울, 조에, 말씀, 언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혹은 동생, 후배들에게 조언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조언이 막상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조언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닌 게 되겠죠. 저에게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남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들이 닥쳐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자,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형으로서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조언을 해주고는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날은 이 동생의 반응이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아마 한 번씩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아니 기껏이 생각해서 조언해 준 건데 왜 짜증을 내고 난리지? 아, 성격 되게 이상하네. 그러면서 저도 기분이 나쁘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게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기도 하죠. 자, 결국에는 동생 기분만 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종종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딴에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언을 해주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상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민망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아마 이 조언해주는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다 보니까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만 짜증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조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짜증냈던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던 적이 있더라고요. 자, 사람 일이라는 게 주어진 환경이 저마다 다 달라서 이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각자 받는 영향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 정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도 다 겪어봤던 거야. 별거 아니야. 정작 내 얘기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내 상황이 어떤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기가 아는 것만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조언했던 상황에다가 비추어 보면 어쩌면 바둑판의 훈수꾼들처럼 그저 잘난 척이 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몰라요. 동생이 처한 상황들을 제대로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얕은 지식을 내뱉기만 한 것 같아요. 그냥 형이랍시고 잘난 척 아니면 꼰대질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훈수 두는 게 쉬운 이유는 이 결과에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말로는 뭘 못해요. 그러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 미국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구글 지도만 이렇게 펼쳐보고 전화로 야, 여기 가봐, 야, 저기가 좋대, 저기 한번 꼭 가봐라, 도움이 아니라 아는 척이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조언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고 또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막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딱 나타나갖고 내 동의도 없이 아주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을 딱 맞춰버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을
빼앗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섣부른 조언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도움을 청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까지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그게 가장 큰 응원이자 조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이 실제로 조언이나 어떤 도움의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든든함이거든요. 되도록이면은 나 혼자 해결하고 싶어.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도움을 청했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인 거죠. 왜 우리가 서커스를 보면 그 서커스 중에 외줄타기 공연이 있잖아요. 그 외줄 아래쪽에 보면 이 안전을 위한 그물망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외줄을 타는 사람이 그 그물망을 붙잡고 외줄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외줄을 홀로 건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물망이 없었다면 과연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으로 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란 무책임한 훈수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물망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카피라이프 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